저희 병원에 오셨다가 간혹 좀 날씬해 보이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아니 뭐 저런 분들도 지방흡입을 하시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뭐 뚱뚱하지 않고 보통 뭐 그 이하인 분들이 실제로 지방흡입을 고려하고 상담하고 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개인에 따라 사정이 좀 달라서 조금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보이는 부분, 뭐 얼굴이나 뭐 팔, 다리, 뭐 발목 이쪽을 좀 가느셔서 날씬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옷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좀 제법 뚱뚱하고 그 지방이 이제 축적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있겠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사이즈는 괜찮은데 지방의 비율이 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지방의 비율, 사이즈, 체중 다 문제가 없는 실제로 뭐 보통이거나 그 이하의 체중인 분들이 있겠죠. 예전에 어떤 여성분이 이제 지방흡입을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얼굴도 상당히 미인이시고 뭐 두상도 되게 작고 또 살이 뭐 제법 쪘는데도 이게 외부로 보여지는 게 거의 없어서 대인관계나 이런 거에 스트레스가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제 살찐 게 불편한 걸 아시니까 살을 좀 빼보겠다고 짐에 이제 등록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운동을 가셔서 러닝머신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다른 여성분이 이렇게 좀 덩치가 좀 있는 분이 있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실제로 본인한테 있으니까 좀 충격도 받으셨죠. 어쩌보면 이게 뭐 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상담할 때 그분의 그 좌절이 잘 느껴져서 제가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납니다. 체중이 제법 늘었는데도 이게 표가 잘 안 나는 분들이 있죠. 뭐 반대인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뭐 이전에 말씀드린 그분처럼 스트레스가 좀 외부에서 오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살이 많이 쪘는데도 그냥 미루고 사시면서 감량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장점도 있고 뭐 문제도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분들은 뭐 다른 사람이 보기보다는 실제로 지방량이 많이 있으니까 감량이 필요하고, 또 지방흡입도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또 간혹은 어디 이게 한 부분, 뭐 그 부분으로 좀 지방이 유별하게 좀 축적되는 이런 성향의 분들이 있으세요. 뭐 이렇게 홍보되는 것과 달리 특정한 부위를 뭐 특정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그 부분만 지방을 줄이는 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이 찌거나 빠지는 어떤 그런 흐름적인 게 있고, 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방이 늘고 줄어드는 어떤 순서가 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도움이 아니면 본인의 이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부분만 줄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방흡입이 이런 면에서 뭐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어떤 분들은 슬림해 보이지만 몸에 구성하고 있는 어떤 지방의 성분 비율이 굉장히 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를 이제 우리가 소위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체중이나 사이즈의 문제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지방 양이 많아서 그 비율이 높은, 지방의 비율이 더 높은 분들이죠. 우리가 같은 체중이라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조금 사람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60kg 정도로 살아오신 분과 뭐 20대, 30대가 되어서 10kg이 늘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50kg였던 분이 60kg가 된 케이스는 두 분의 몸의 성분이 많이 달라요. 전자의 경우는 근육이나 골격, 그리고 지방의 비율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돼서 발달을 했겠죠.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50kg 시절 때에 거기에 맞는 근육, 골격과 또 지방이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10kg가 늘어날 때는 거의 지방 위주로 증가하게 됩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이 골격이나 근육이 잘 변하지가 않고 상대적으로 지방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니까. 마른 비만의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같은 체중이라도 몸의 사이즈, 부피가 달라요. 좀 전에 예를 들은 같은 60kg인 분이 골격이나 근육과 이 지방의 비율이 골고루 있는 케이스와 지방이 더 많은 케이스,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좀 과하게 구분을 해보자면 골격과 근육은 무거운 쇳덩이가 되고, 지방은 스티로폼이라고 이제 예를 들면
같은 60kg일 때 쇳덩이가로 만들어진 분은 좀 작고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60kg는 부피가 훨씬 더 크겠죠. 물론 이 골격 근육과 지방의 어떤 그런 차이가 쇳덩이 스티로폼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차이는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분에서 같은 60kg라도 더 사이즈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런 분들은 살이 좀 찌고 사이즈도 조금은 커졌지만 그래도 평균이거나 뭐 그 이하일 수도 있어요. 이분의 증가 내용을 잘 모르면 뭐 그 정도도 괜찮은데 그냥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또 뭐 지방흡입까지 고려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러느냐, 이런 뭐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분들도 나름의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체중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사이즈가 많이 증가하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입던 옷들이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도 실제로 비만인 분들만큼 또는 뭐 그 이상 감량에 대한 그런 희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른 비만의 경우에서 두 번째 문제는 건강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단순한 지방량보다는 몸에 구성하고 있는 지방의 비율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검사를 해보거나 검진 이런 걸 해보면 성인병 수치들이 좀 많이 나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마른 비만의 경우에도 예전에 가까운 그런 감량이 필요하고 또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지방흡입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비만하지 않지만 남에게 보기에 슬림해 보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나 또는 직업인 분들이 있으시죠. 연예인분들이나 뭐 보여지는 인플루언서들, 또 운동 유도하는 선생님들도 좀 그래요. 얼마 전에 필라테스 선생님이 오셔서 지방흡입을 복부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나름 관리를 열심히 잘 하셨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출산도 하시고 자꾸 이제 볼륨이 좀 늘어나니까 회원님들 보기에 약간 뭐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몰래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상담을 하고 뭐 크게 결심을 하고 지방흡입을 받으셨어요. 멀리 저 지방에 계신 분이라 제가 가끔 연락드리면 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반인이라면 무난한 정도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볼륨을 줄이는 게 굉장히 절실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보통 체중이신데 뭐 전혀 문제가 없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데 그냥 뭐 슬림해 보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뭐 화장을 하고 옷을 예쁘게 보이게 해서 신경을 쓰고 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것을 뭐 탓할 수는 없겠죠. 비만하지 않은 사람이 감량을 한 것은 비만한 사람이 감량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과정이 됩니다. 적당량의 지방이 몸에서 이제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빼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과정이 되다 보니까 더 무리한 방법을 또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제목들을 달지만 실제로는 식사 제한을 너무 과하게 하면서 체중을 줄이는 게 뭐 흔한 일인데 이것은 당연히 건강을 좀 해치는 일이겠죠. 어디선가 들은 대로 뭐 체중을 줄이면서 건강을 같이 줄인다 뭐 이런 카피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렇게 무리해서 뺀 것은 요요의 위험성이 많아요. 무리한 감량과 요요 이것이 반복되면서 보통 그냥 체중이었던 분이 과체중으로 넘어가고 또 이걸 또 하면서 비만으로 실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악순환을 거치는 분들을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이런 무리한 감량법들이 좀 위험한 것이다. 제가 이런 걱정 말씀을 제 영상에도 많이 드렸죠. 많은 변화를 좀 바란다면 차라리 지방흡입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뭐 예전에 많이 말씀드린 대로 지방흡입에 의한 변화는 요요가 생기지가 않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지방흡입이 몸을 상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 기간에는 물론 좀 고생을 하긴 하지만 회복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몸에 순수한 지방의 감소만 남게 돼요. 이것은 결국은 건강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지방을 제거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간혹은 지방흡입을 비추할 정도로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방흡입으로 변화되는 그 볼륨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제가 지방흡입 문제라고 늘 걱정하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요철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오랜 세월 수술도 하고 상담을 해오면서 그래도 이런 분들의 그런 슬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또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면 뭐 돌아가셨다가 어디 뭐 다른 병원에서 또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쪽에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역시 뭐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고 저에게 다시 와서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이런 일이 제법 있다 보니까 어려운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험이 많은 제가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해서 좀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긴 있죠. 상황을 잘 보고 제가 뭐 그 상담 오신 분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하고 수술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무난한 분들이 지방흡입을 받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렸죠. 개인적인 상황이 사람들마다 많이 다르니까 지방흡입이 실제로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경험이 많은 선생님과 잘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